네, 안녕하세요. 신도시 투자 기초반 이강 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이번이 새로운 강의죠?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으셨어요? 한 주 그래도 잘 보내고 계셨죠? 네, 아마 이제 신도시 투자 기초반 런칭하기 전에는 열심히 나의 시각을 서울 또는 이제 뭐 지방 광역시나 이쪽을 많이 보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내 투자금에 더 맞는 곳, 그다음에 신도시에 아주 좋은 데가 많다던데 라는 얘기 듣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주차 때 왜 신도시를 공부해놔야 되는지를 이제 자본님이 얘기해 주셨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번 기수가 특히 많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평창 가면 돌아다니면 뵙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번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평촌이나 이제 좀 안양이나 이쪽을 보시면서 수지도 같이 보시면서 내가 진짜 투자할 기회가 있는지 잘 살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면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지금 두 개 지역 다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개 지역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투자 시작하고 한 9년 정도 됐는데, 그 초반에 수도권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 평촌 살까? 서울 구로 아니면 중랑 아니면 도봉 어디가 낫지? 수지 살까? 아니면 금천이 낫까? 이 고민을 저희가 2016년, 17년 그 상승장 직전까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왜 그 고민을 할까요? 네. 왜냐면 서울이라는 행정구가 25개 구 안에 들어오는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가 있는데, 걔가 좋은지 아니면 평촌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지 수지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지 성적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2억 중반 후반 20평대를 사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데 대체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때가 상승장 직전이었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게 지금 한 번에 성적표를 받아들고 임장을 하고 지역을 분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 서울보다 더 오르지 않았다는 거 절대. 단지에 따라서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서울만큼 더 좋은 지역, 두 지역을 같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일단은 시장의 변화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2016년도에 월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열반스쿨 듣고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 시작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시작이 이제 수도권이랑 이제 서울 이곳에 기회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2016 저마무시한 시간대에 공부 시작했다고? 이거 막 던져주는 시간 아니야? 그냥 주워만 오면 되는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근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시장에 그냥 들어온 초보는 몰라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평점 수지 너무너무 좋아요 얘기해도 그런가?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때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투자라는 게 내가 몰랐던 세계지, 원래 투자는 돈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었구나를 이때 처음에 경험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정말 높았던 시기에 되게 운이 좋게 그래도 투자라는 걸 시작할 수 있었고, 네, 평균 전세가율 85%면 단지로 가면 어떻겠어요? 네, 단지로 가면 90%, 95% 가까이 되는 그런 단지들도 있던 때가 이 시기였고, 그리고 한 시간인데 1년, 2년 더 지나니까 이제는 수도권의 상승장이 꺾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지? 수도권 기 없으니까 나는 이제 쉬러 가면 될까? 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서울 약간 반등한 것 같다고 여러분 쉬러 가시지 않았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까지 이제 넓혀서 임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소도시들까지, 그다음에 정말 상승장의 끝에는 전 8만 도시까지 가봤어요. 8만 도시까지 가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게, 도시가 크면 헷갈린 거지 도시가 작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기야 그냥. 누가 봐도 저기가 그냥 대장단지고 누가 봐도 저기가 그냥 읍내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 저기 모일 것이다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이제 작은 도시들까지도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장에도 투자하고 있으면 되게 기회가 좋을 때 투자할 때도 있고, 기회가 덜 좋으면 거기에 맞는 투자를 또 좀 더 어떻게 완급 조절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고, 그러던 중 2020년 이제는 약간 저희한테 되게 조금 멀어진 기업처럼 느껴지는데, 임대차 3법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폭등하죠. 그러니까 되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9년 동안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는 딱 하나. 그러니까 얼굴하고 환경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 뭐냐면, 요즘 제가 드린 말씀이 사이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 맨날 집값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집 어떻게 사요? 근데 맨날 올라가면 초반에는 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돈 갖고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간 금액을.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2020년에 임대차 입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집을 딱 샀는데, 전세를 바쳤는데 계속 파기가 됐어요. 되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나중에 결국에 가을이 지나고 맞춰진 전세가 임대차 입법이 나오면서 매매가를 넘어서서 이제 전세를 세팅하게 되면서 오히려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시기에 전세가나 매매가 오르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2021년에 이제 매매가가 정점을 찍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어떤 시기를 가장 정고점으로 기준 삼아서 공부하고 있지? 저 2021년 거의 하반기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 시장이 저때였고,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그냥 덕분에 사실 자산도 많이 점프했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22년 다시 또 올라가는 것만 보냐. 우리 또 찐한 키워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역전세라는 키워드.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그게 부동산에서 되게 많이 공부하면 들었던 얘기인데,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대.
근데 정말 그게 엄청난 진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진짜 내가 그리고 많이 올려받으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거, 왜 리스크라는 거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됐던 게 이때 하락장이었고, 그래서 2022년 보합하고 하락한 시장을 지나서 이런 역전세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제가 막아야죠. 당연히 투자하면서 막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을 기억하시면 가장 바닥이시죠. 그래서 또 이제 지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지표, 수도권 가장 바닥, 전저점 어디였지? 2023년 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를 거쳐 이제 올해까지 우리 매매가가 살짝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특례보험자료 같은 게 나오면서 살짝 반등했다가, 근데 정책 대출에서 또 제한하는 게 생기니까 다시 보합했다가, 그리고서는 다시 반등하는 것까지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어때요? 서울, 나 진짜 서울 사고 싶었는데 서울이 조금 제가 보고 있던 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되게 조급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투자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 내가 쫓아가서 사는 게 투자가 아니라, 일단 그 준비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끝나 있는 시점이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꾸 타이밍을 물어보시거든요.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타이밍은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끝나면, 돈이랑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기면 그때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시장을 거쳐서 전세가가 저희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낸 시장이 사실 이런 시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한 덕분에 이제 은퇴도 2020년에 은퇴하고 지금은 이렇게 월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상승기 겪기 전에 부동산으로 치자면 봄, 여름 시장도 겪었고, 그다음에 지금 어때요? 현재 이르기 전에 가을이나 겨울 시장도 겪으면서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점점 더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평촌이랑 수지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소개를 좀 색다르게 드려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평촌 수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기 그래도 평촌 수지는 이제 많이 관심 갖고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평촌 수지 투자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죠? 좋대요, 그냥. 그러면 일단 좋다고 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유는 어느 정도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촌 수지를 생각하면 되게 막 이렇게 신축 택지가 그려지진 않죠. 사실 일기 신도시 구축, 이제 90년대 초반 잘해야 이제 수지 같은 경우 뭐 2000년대 연식 정도가 그려졌을 텐데, 그냥 그때 이미 20년, 30년 넘은 그 아파트들 투자해도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셨고, 세 번째는 그래도 평촌 수지 정도면 좋다고 하던데, 이게 돈 많이 들지 않을까요? 내 돈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평촌이랑 수지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평촌 수지 볼 때 자꾸 투자의 포인트를 그냥 하나만 찍으세요. 평촌은 학군지지. 학군 빼면 시체야. 무조건 학군. 근데 지역마다 무조건 투자할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저랑 같이 오늘 보면서 얘기 좀 나눌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평촌이나 수지에서 특히나 이제 많이 떨어진 곳, 더 오르는 곳도 오늘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바탕으로 지금 조금 더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살펴보면 좋을지를 오늘 좀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 때도 사실 좀 부동산 시장에 큰 지나온 그림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 얼마 전까지 서울이 올라간다, 노원구도 올라간다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수도권까지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죠. 네, 그럼 또 우리 마음도 어때요? 또 급해지죠. 나 아직 그릴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나 실전도 가야 되고, 나 실전도 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실 건데, 그리고 전세가는 여전히 진짜 일부 공급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이게 60주 가까이 전세가가 오른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장 전세가가 작년 초랑 올해만 비교하더라도 그냥 보통 지역에서 그냥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선언한 단지들 한 1억 정도는 우습게 전세가가 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정고점도 회복해 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나 그래도 이제 진짜 신도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투자하고 다 사지면 어떡하지? 내심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때가 지금이시라는 거를 알고 있죠. 네, 근데 또 우리 수업 듣기 직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어떡하지?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뭐였냐? 이 기사가 일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이제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묻겠다라는 이제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고 토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심장이 철컥 내려앉았다가 그래도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주거용 제외. 일단 상업용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 상업용을 왜 이상하다? 왜 집을 짓는데 왜 상업용에다가 이걸 해주지? 상가 쪼개기. 이제 아파트를 이제 다시 재건축할 때 상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상가 같은 경우를 지분을 쪼개가지고 이런 입주권이나 이런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받는 그런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12월까지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1강 때도 이제 일기신도시 선도 예정 지구를 좀 배우긴 하셨을 건데, 어쨌든 지금 11월까지 남아있는 절차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선정 대안서를 넣고, 그다음에 10월에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고 11월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게끔 되는 그런 일정이고, 저희가 오늘 보는 지역에서는 이제 평촌이 해당이 되죠. 평촌이 4천 가구가 이제 선도 예정 지구가 돼서 먼저 재건축을 시범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범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개발을 해본다라는 거고, 그래서 평촌 가면 곳곳이 지금 다 플래카드예요.
곳곳이 플래카 다 붙여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지가 하기에 너무 힘이 딸린다. 그러면 평촌 같은 경우 마을 단위로 통합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 개최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마다도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권을 지킵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붙어 있고, 제가 붙인 거 같네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 정도로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분당이나 이쪽 지역보다는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 안에서 관심도가 되게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는 그 지역 블럭을 이제 색칠해 놓은 거고, 보니까 어때요? 평촌 오늘 보면서 이 모양을 되게 많이 보실 건데, 여기가 이렇게가 평촌이거든요. 이 지금 색깔 나오는 테두리 정도 평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4호선 라인 지나고, 이 가운데는 관공서나 상업지거든요. 그 라인 지나고, 그 라인 빼고 그냥 진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또 여기 소형 아파트도 빠졌더라고요. 이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 다행히 주거용은 제외가 됐어요. 제외됐는데, 그냥 우리는 그러면 이번 발표를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되게 갑자기 발표가 나왔죠. 네, 전혀 준비가 없이 이제 그냥 언제부터 대우가 아니라 그냥 짠 하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가 발표가 되고 만약 지역에 과열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후순위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구나.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꺼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규제하는 정책이 나오나라는 이제 깜짝 놀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은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평촌과 수지는 기회가 되게 좋은 상황이고, 제가 이거를 뭘 정리해드렸냐면, 제가 저희 한땀 한 땀씩 느껴지시나요?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약간 시력이 한 0점 몇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넣어드린 게 이 숫자, 그러니까 정고점. 제가 약간 21년 하반기가 가장 비쌌던 정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 대비해서 현재 그러면 지역 평균의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를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90% 이상, 원래 정고점이 100까지 갔었는데 지금 90이에요. 그러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85에서 90 정도 갔다 그러면 얘는 그래도 그러니까 완전 전체적으로 싸다는 아니고 85에서 이제 이 정도, 85에서 90 정도 사이는 이 지역을 들여다보면 단지별로 다르다. 하지만 단지별로 여전히 싼 게 남아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저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80에서 85%다 그러면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래 80% 미만이라면 진짜 저 지역 거의 전반적으로 잘 안 올랐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이고, 대신에 이렇게 80% 미만인 데는 진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얘가 가지는 가치 자체가 원래 그렇게 많이 오르기 힘든 지역인지를 저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90% 이상 회복된 데가 어디냐? 네. 짠. 네. 저희 딱 봤을 때 강남 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산 1군 지역들, 그다음에 성동이나 이제 영등포, 마포 같은 양천 같은 2군 지역들이 중점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좋은 게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른다는 게 이 얘기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보다 이게 정고점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천은 경기도잖아요. 네, 여러분, 과천이 경기도일까요? 네, 중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과천은 그러니까 진짜 서울 그냥 서초 옆에 붙어 있는 애. 경기도에서 그냥 얘는 그냥 어나더 레벨. 진짜 중강남이라 부를 만큼 얘는 그냥 이제 서울 1급지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85에서 90%에 들어오는 애들이죠. 네. 송파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송파 1급지인데 보통 송파랑 비슷한 애가 이렇게 강남, 서초, 용산, 송파 4개가 1급지인데 송파는 왜 덜 올랐지? 왜 그럴까요? 네, 송파는 이제 지금 강동구, 이제 파크포리온이나 이쪽에 이제 대규모 입주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다른 2급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격이 덜 올라와 있는 상태. 그래서 송파 지금 89%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또 이 두 번째 레벨 정도 보니까 송파, 광진, 중구, 동작구, 그러니까 2급지 내지 3급지 지역들이 이 안에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지만 서울이랑 맞붙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에 준하는 경기도 애들이 또 붙어 있죠. 그리고 분당은 서울 2급지랑 되게 비슷한 레벨로 보시면 되고, 분당이 이제 분당도 많이 올라 있다는 거를 이제는 90%면 지역 임장하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물건도 잘 없는 거. 네. 그리고 이제 80에서 85% 구간에 들어온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많아지죠. 그리고 저희가 보낸 수지, 그다음에 여기 평촌이 있는 동안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82%, 지역 평균이 81%가 떨어졌다는 거는 단지에 따라서는 30%가 아니라 제가 시세를 정리하니까 40% 넘게 떨어진 단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단지가 40% 넘는 단지가 막 깔렸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역 안에 평촌한 지역 안에 40% 넘게 하락한 단지가 남아 있다는 게 그 정도였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럼 수지는 이거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수지도 지금 그 차이. 평촌이 하락률이 확 크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좀 더 많이 따라 올라 붙어줬고, 그 평균치 정도가 27이라고 한다면 수지는 그냥 덜 올라 있는, 그러니까 20% 30%대 구간대 애들이 많이 포진하면서 이 정도 평균치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안으로 들어가서 시세를 보면 그러니까 다 개별 단지 시세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안 오른 곳, 더 외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양주, 일산 서구, 김포, 도봉, 노원, 남양주. 근데 여기만 있냐? 아니죠. 경기도권에도 많이 안 오른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저희 신특기를 통해서 이런 지역들을 그래도 많이 이제 배우고 가보시게 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지? 어디가 더 올랐지? 내가 보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어떤 개가 있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숫자에 약하잖아요. 이렇게 숫자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자, 여러분은 또 힘이 나셔야 되잖아요. 네, 여전히 제가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보세요. 몇 프로 떨어져 있나?
평촌에 오늘 보게 되는 예, 향촌 롯데 같은 단지는 평촌에서 가장 메인 생활권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예요. 예. 학원과 공원, 학군까지 빠지는 게 없는 되게 그런 단지고 그런 단지가 거의 마이너스 18%,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고 또 어디냐? 얘는 이제 얘가 평촌에서 좀 남쪽 학원가 있다 치자면 얘는 북쪽으로 있는 그런 단지인데 얘도 평행은 얘보다 작은데 30%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대단지 1800세대. 단지 안에 다 있어요. 초중고가. 그런 단지가 지금 20평대 심지어 26평은 이 단지에서 평촌은 계단식 귀하거든요. 계단식 방세자의 단지가 마이너스 거의 25%, 24%가 빠져있는 시기가 지금의 평촌이라는 거. 네. 보면 평촌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평촌 달려가겠어요 하시기 전에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용인은 그런 계획 없냐 수지는. 수지의 이 단지도 어때요? 수지의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 이 단지까지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네. 걸어서 10분은 그냥 평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인데 얘가 어때요? 지금 거의 27%가 빠져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 단지는 원래 예전에는 좋아하는 단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입지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그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끝에 있는 단지, 그러니까 수지에서 저 단지 알아? 어디 있다고? 그게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 단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옆에 뭐가 들어오냐? 수지에 엄청나게 강한 일자리 호재가 하나 있거든요. 네. 플랫폼 시티라는 게 이 옆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단지가 지금 얘도 거의 20% 넘게 빠져 있고 얘는 어디냐?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단지들, 얘는 분당선 라인에 있는 단지예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5% 정도가 빠져 있는 가격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앞에 숫자만 보면 그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잘 안 와요 할까봐 단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단지 한 10분 낮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10분 낮춰서 이 정도 찾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먹고 찾는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회가 이 두 개 지역에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왜 우리가 1강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 남겼어야 됐냐? 중요한 거는 서울 투자, 서울 뭐 다 반등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서울이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투자 처리 늘리는 거. 내가 아는 지역을 늘려가지고 그냥 기회 있는 곳 알아보고 그 기회 있는 곳들 중에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사는 게 저희가 이번 신도시 투자 기초안을 이제 배우고 이거를 지금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놓고 거기에 기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잡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목사가 나오다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조금 어때요? 평촌 수지 좀 투자 좀 뭔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 좀 드세요? 네, 단지에서 혹하셨던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평촌 수지 왜 잘 봐야 되는지 이제 파트 1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 입지랑 가격 좀 더 분석해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지 평촌 투자할 때, 수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들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지역 왜 잘 봐야 되냐를 먼저 얘기할 건데 그냥 평촌 수지 딱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한 가지만 딱. 학군, 그쵸. 네, 평촌 생각하면 학원가. 이게 그냥 학원이에요. 아마 평촌 안 가신 분들은 이제 평촌 갈 거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임장 코스에 넣어야 되는 학원가예요. 가자마자. 그리고 밤에 저 이제 야간 임장 야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괜찮아요. 야간에 더 잘 볼 수 있어요. 10시부터 11시에 간다. 정말 피크. 대신에 차만 들고 가지 마세요. 못 나와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촌하면 먼저 학원가를 많이 떠올리고 수지하면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신분당선. 이렇게 신분당선 수지구청에 이게 수지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약간 색깔로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많이 떠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를 더 떠오르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그래서 뭐 수지에 신분당선이 있는 것처럼 평촌에는 4호선이 있죠. 4호선이고 평촌에서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 하는 게 범계역이에요. 그래서 범계역을 또 평촌의 또 대표적인 상권이자 또 이제 교통 노선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수지엔 또 뭐가 있을까? 네, 수지에는 성북역이 있어요. 원래는 수지구청역이 메인이었다가 롯데월이 생기면서 되게 상권이 많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성북역이 이제 수지인데 근데 왜 이런 걸 제가 여쭤볼까? 우리가 어느 지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 지역을 떠올렸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나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서울 투자만 기다리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 투자 하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울만큼 좋은 수도권을 찾아서 투자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수도권 아파트 가치에 어떤 요소가 반영되는지 그래서 가치가 좋아지는 게 어떤 것 때문인지를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그냥 서울 외 지역 수도권 얘기 드린 거예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뭘까요? 그쵸? 저희가 이제는 약간 찌르면 바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대요라고 얘기하셨던 직장, 좋은 일자리가 있냐 없냐가 특히나 수도권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일자리 양이 많다 이걸로 줄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 양이 많은 거는 안산, 시흥, 아니면 인천의 남동구 일자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를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정말 양질의, 그러니까 뭐 4차 산업이 됐던 직산업이 됐던 고소득으로 이제 만약에 급여를 많이 주는 그런 직장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갖고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일자리가 있는 게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일자리 보통 그 지역에 안 갖고 있으면 저희가 많이 이제 이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서울의 3대 업무 지구들이죠. 그래서 특히 왜 우리가 강남 그냥 강남 접근성이라는 걸 마치 우리가 원래 단어처럼 얘기를 하냐, 여기에 거의 17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요새 일을 해요. 근데 이 170만 명이 많은 거에 적은 거에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얘는 제가 그냥 일단은 인천까지 합쳐서 수도권은 맞지만 막상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인천 출퇴근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천은 빼고 나머지 서울 경기만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저곳에서 일하는지 비중을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 종사자 중에서 거의 14%는 강남권에 직장을 두고 일로 다니더라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종로나 중구 어떠냐? 66만 명. 얘보다는 훨씬 덜하죠.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서울 경기에서 한 5% 정도는 이제 이쪽 도심권으로 다니는 거고, 이제 영등포랑 마포랑 왜 같이 붙거냐? 여의도에서 바로 건너면 마포예요. 그러니까 두 개 지역은 사실 구는 다른데 사실상 지하철로도 그렇고 거의 연결이 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71만 명 정도, 얘도 한 6% 정도 순위 여기 서울 주요 3대 업무지구에서 일하고 있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용인 수지, 그다음에 평촌 같이 보기 때문에 남부권의 대표 이제 일자리도 한 넣은 거예요. 분당.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약자 GBD, CBD, YBD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 보셨을 건데 BBD. 네, 저 처음에 BBD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BBD가 뭐야? 네, 분당이더라고요, 분당. 그래서 BBD의 분당 판교 견역이 여기도 53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도심권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여기도 진짜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주요 일자리들을 이제 이 아래 경기 남부권, 경기 이제 동남부권에 있는 용인과 수지에서 자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못 가졌을 때는 이런 일자리들을 얼마나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냐가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거. 아니,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내가 자체적으로 못 갖는다면 그 일자리까지 접근성이 좋은 게 수도권에선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헷갈리면 딱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 아니라 경기도는 아파트를 봤어. 이게 입지 요소 좋은지 안 좋은지 뭐부터 따지지? 강남 접근성. 몇 분 걸리지? 수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 되게 좋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출근하기 만만치 않겠는데? 그냥 그거를 제 1번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일자리 접근성을 봤을 때 지금 평촌 같은 경우 이렇게 4호선 라인에 타고 출근하는 수요들 중에서 강남 비싸잖아요. 네, 내가 서초에 일자리 있다고 해서 서초에서 거주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가까이 살려고 봤더니 과천이에요. 우리 아까 과천은 경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강남. 강남에 가려고 했더니 비싸서 밑에 봤더니 중강남이야. 그러면 그 아래 이제 4호선을 따라 평촌이나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고, 그럼 더 내려가면 사실 더 싸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거주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성비 있게 조금 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선택하는 게 이제 평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당 라인도 마찬가지죠. 얘도 강남에 가는 노선이고, 그러니까 판교 분당 자체에도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 신분당 라인을 따라서 강남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 판교 분당에 일자리 있거나 혹은 강남에 일자리가 있어서 직주 근접을 하고 싶은데 또 문제는 뭐예요? 또 비싸죠, 저기도.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아래에 대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지. 그다음에 또 아래, 사실 수지 아래 광교가 있는데 광교도 가격이 수지보다 싸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나 얘네 이제 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가성비 있는 이제 두 지역. 그래서 두 지역이 수도권 아파트에서 되게 가치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31분에 30분. 한번 환승하지만 32분이면 그래도 갈 수 있는 거리. 수지 이 빨간색의 위력 25분. 25분만 있으면 강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럼 수도권에서 그럼 좋은 일자리를 가지거나 안 내면 좋은 일자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으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는 뭐냐면 우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 되게 많이 공부하고 우리도 이제 이거 알아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오히려 공부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곳과 변화하지 않는 곳. 네. 연식이 있는 지역인데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걔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낡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가 연식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상품성, 연식발, 그다음에 인프라도 새 거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모이지만, 변화하지 않는 지역은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낡아지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이거, 변화 가능성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변화 가능성이 왜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냥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는 입지 독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5개구의 뭐 위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서울 땅 자체를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더 좋아하는 지역, 안에 강남 같은데 덜 좋아하는 지역, 뭐 서울에서도 외곽 같은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울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워낙 높아요. 근데 경기도는 보세요. 이게 경기도 크기예요. 네, 이만해요. 이만한데 여기에 어디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정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낡아진다면 경기도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생기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야말로 그 상태에서 그냥 낡아지고 내 투자금 대비 오히려 수익률이 크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변화 가능성이라는 거를 체크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변화 가능성?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교통 중요한 거는 지금 저랑 봤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입지 요소에서 원래 또 우리가 같이 보는 게 뭐가 있죠? 맞아요. 학군이나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죠. 그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네 가지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땅의 가치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때 그 요소들인데,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투자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평촌 투자해, 수지 투자해, 이거 사고 2년 있다 3년 있다 파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 투자, 특히 평촌 이상의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 그럼 거의 10년은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지금도 10년 너무 막막한데요? 그 10년 진짜 그 시간이 갈까요? 제가 여러분 평촌 투자를 2017년? 7년에 했는데 제가 갖고 있잖아요. 10년이 생각보다 정말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신다는 거는 수익이 실현돼서 충분히, 그러니까 다음 시장을 반영해서 실현될 때까지 10년을 들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사시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 투자하고 10년 가져가. 그러면
이 입지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요소들이 이 중에는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를 일단은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얘네들 이런 요소들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만약에 그대로 날가만지면 우리가 넣은 우리 돈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고, 반대로 가치가 변해서 얘네들이 더 좋아서, 그러면 이 가격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상승장에 얘네들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입지 요소들은 이게 지역을 변화시켜줄 만한 건가, 변화시켜줄 만한 것이 아닌가를 따져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변하는 곳을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뭐지? 일자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보통 계열사가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쉽게 기업을 막 옮길까요? 안 옮기죠. 그럼 걔는 변화 가능성이 낮은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일자리는 그 지역으로 수요를 모을 때 가장 강력한 거 1등인데, 근데 회사 특히 기업이 클수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자꾸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그것도 서울 근처, 강남이나 판교나 왜 이런 곳에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하지? 네, 맞아요. 좋은 인재. 고급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급 인력은 지방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고 많이 모이는 데다가 자리 잡고 싶어 하고, 그런 곳에 자리를 잡으면 쉽게 이동하지 않는 게 일자리. 그래서 이제 그거요. 이전에 생각했던 직장이라는 입지요소, 직장 종사수 몇 명, 사업체수 몇 개, 이것만 고정시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일자리는 이런 특징도 있어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옮기는 거 어렵지. 근데 얘는 진짜 변하기 쉽지 않겠구나. 그 얘기는 즉슨 일자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교통은 우리 지금은 조금 조용했죠. 한참 뜨거울 때 GTX 뭐까지 나왔어요 대체. 이제 남은 게 시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막 김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벳이 끝이 없이 나왔던 게 저희 완전 상승장, 선거 때 이럴 때였죠. 그것처럼 이제 서울에 워낙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걔를 경기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방역 교통망을 신설하고 뭔가 계속 연장 노선을 만드는 게 결국에 얘 때문에 수요 분산시키는 거. 그러면 교통은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에 비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통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교통은 변화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그런 입지 요소 중에 하나고, 학군은 어떨까요? 학군. 네, 네. 지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학군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학군이 쉽게 안 만들어져요, 절대. 그러니까 평촌학원가가 뭐 갑자기 작년부터 유명해졌냐? 뭐 기인중이 아니면 수지에 뭐 정평중이 수지중이 갑자기 유명해졌냐?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명문학군이라는 거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이 쌓여야 되고, 걔네들이 어느 정도 학업 성적 평가나 특목고 진학률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라면 이제 의치 한약수라고 하죠.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얘네들을 또 서울대 같은 곳들을 얼마나 많이 가주냐,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학군이에요. 그래서 학군은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 게 학군이라, 오히려 얘는 변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변화 가능성이 낮은 게 학군. 네. 그리고 마지막 상권이나 환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 상권. 얘는 그래도 저희가 나머지 요소들에 비해서 일단은 그냥 가깝게 우리가 오늘 봤던 성북역 정도만 생각해도, 성북역은 제가 처음에 임장했을 때 되게 허허한 벌판이었어요. 그냥 허허 벌판에 성북역 진짜 딱 성북역 입구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런 지역이 가보니까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짓고 완전 다른 곳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구도심 상권이 이제 대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선호시설이 이전을 해. 그리고 그 자리를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이 또 바뀌게 돼요, 환경이.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주거지를 하나를 이제 만든다, 크게.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쾌적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환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그래도 상권은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런 입지 요소들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변화하기 그래도 이런 뭐 어떤 개발 계획이 있으면 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일단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평촌과 수지는 어떤가? 네, 어떨까요, 여러분? 네, 평촌 수지는 일단 아까 변화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그 학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맘카페에 보면 재밌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제가 평촌 학군 이렇게 썼더니 평촌 학군 클래스 대단하네요. 기인중 얘기하더라고. 기인중 얘기하면서 이제 1등 뭐 기인중 뭐지 뭐 병계중 평촌중 이렇게 따지면서 막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또 수지도 이렇게 딱 수지 학군만 치면 이렇게 망포에서 수지로 옮길 가치가 있을까요? 학군 때문에. 근데 이 고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지 자체의 위치나 가진 학군의 그래도 이제 힘이 아래, 망포는 수원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원, 영통에 좀 더 끝에 있는 동탄과 경계에 있는 신축과 구축이 같이 있는 곳인데, 걔네들의 아직 연식 좋은 단지들은 있지만 학군이라는 게 수지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제 옮겨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기 동남부권, 경부라인권의 수요를, 학군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좋은 거, 학군처럼 이미 좋은 거, 변화하기 어려운 학군이라는 거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아까 변화하기 어려운 것들 또 하나가 사실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네, 근데 보니까 과천 한동안 약자로 지정타 이렇게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타 하면 청약만 생각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정타는 그러니까 주거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랑 같이 개발하는 곳이에요. 원래 과천이 업무시설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마음먹고 업무시설을 같이 넣어서 개발한 곳이 이제 지정타인데, 여기 지정타가 들어오는 거. 근데 저희 오늘 평촌 수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과천 일자리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아까 지도에서 과천의 위치 생각해보세요. 중강남. 개의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마찬가지. 강남에 일자리가 있는데 비싸서 과천 갈라 했더니 비싸서 평촌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평촌부터가 더 싼 데 가면 3번이나 안산 가야 되는데 여기 환경이 딸리니까 조금 돈 더 주고 그래도 평촌 가자 하고 선택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 또 마찬가지. 과천에 일자리 이만큼 들어와요. 근데 비싸요. 또 새 아파트니까 비싸고 그랬을 때 대체 수요, 배후 수요제 역할을 또 평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일자리는 평촌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자리 잡았을 때 평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용인 플랫폼 시티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엄청 이렇게 올라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 들었던 게 이쪽 용인 사시는 분이 토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플랫폼 시티라는 단어를 얘기해서 아 그거 개발한다는 얘기 들었지 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착착 잘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플랫폼 시티 부지는 99% 이상 토지 보상이 완료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교 거의 규모로 4배 규모를 짓는 이제 플랫폼 시티 같은 그런 이제 일자리 호재들도 있는 곳. 그래서 원래는 일자리라는 아까 입지요소 특징, 변화 가능성이 낮다가 특징이었는데 그 어려운 거를 평촌과 수지는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교통도 아까 교통은 상대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워낙 여기저기 많이 이제 이슈로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형성될 수 있는데 많이 가시화가 됐죠. 이제는 거의 2000 평촌이랑 수지랑 이제 시간되는 호재들이 2000 특히 2029년, 30년에 집중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는 뭐 GTX, 그다음에 뭐 월판선, 그다음에 인도선 같은 그런 이제 노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평촌. 그다음에 제가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입지 볼 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예, GTX-A 구성역. 아마 이쪽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맵을 찍었어요. 구성역. 안 나와요. 자꾸 저를 무슨 풀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안 나오지? 근데 그냥 상태가 구성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여기 약간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느낌이잖아요. 할머니 집인데 할머니 집이 완전 시골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할머니 동네에는 아파트도 조금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아 많이 개발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요런 지역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이거 개발하면 역만 하나 떨렁 놓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나중에 그러니까 플랫폼 시티 일자리까지 다 연결시켜서 큰 그림이 한마디로 큰 그림 플랫폼 시티 그다음에 나중에 전체 GTX-A가 개통하면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 주변이 일자리로 채워지면서 신규 택지로 채워지면서 완전 저희가 마곡의 옛날 사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따 수업할 때 그 느낌이 이렇게 마곡의 지금처럼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호텔은 되게 굵직굵직한 거 많네요. 그래서 이제 더 좋게 변화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4개 나눠서 본 거예요. 사실 4개 나눠서 봐서 변화하기 어려운 것들, 변화할 수 있는 것들 나눠서 보면서 평촌, 수지 이미 이 어렵다는 학구는 이미 갖고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일자리는 진짜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자체 일자리는 아니어도 인접한 과천의 심지어 되게 지식산업이나 이런 의료나 이런 바이오나 그런 산업들의 일자리의 배후 소지가 될 수 있고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자체 일자리를 갖게 되는구나. 교통도 평촌은 그냥 인덕원 하나면 그러니까 모든 게 설명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인동선, 뭐 GTX, 그다음에 월판선 같은 경우에 기존의 4호선까지 다 합쳐지는 이제는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 수지도 어때요? 수지도 기존 원래 신분당 되게 강력한 노선 그다음에 분당선 들고 있다가 GTX-A까지 이제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제 얘네들은 주변이 계속 이제 평촌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수지도 마찬가지 수지도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진행된다면 또는 플랫폼 시티라는 신규 택지가 아예 사업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살펴본 거였어요. 네, 그래서 평촌과 수지는 정리하면 그거예요. 변하기 힘든 거는 이미 갖고 있어. 그리고 갖고 있거나 또는 갖출 예정이거나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지역이 평촌과 수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좋다라고 가성비 있다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가치가 더 상승할 경기도 남부권의 진짜 대표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이에요. 평촌 수지 그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서울로 치자면 어디예요? 라는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지금 이렇게 노란색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가 평촌 있는 지역이고 서울로 치자면 여기 동대문, 뭐 성북, 노원, 은평, 관악, 광명, 하남 이런 곳들 그다음에 수지도 지금 보면 이제 강북, 도봉, 뭐 중랑, 구리, 중원, 금천, 구로 이제 같은 곳들 사실 서울의 거의 4급지 이상은 그냥 무조건 서울이어서 좋아요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조건 단지 대 단지로 비교해서 오히려 수지나 평촌에 있는 단지가 서울 4급지에 있는 단지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급지 저희가 25개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짠 아까 난 그냥 준강남 했던 과천 1급지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분당이 여기 2급지 정도 수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는 평촌과 수지가 여기 이제 4급지 정도랑 비슷한 수준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얘는 서울로 치자면 레벨이 여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평촌 수지 이렇게 뜯어서 본 이유 뭐지? 그러니까 현재 서울만큼 가격을 보더라도 그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도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가격이 아까 상승량 대비해서 얘 지역 81% 수준 또는 84% 수준이잖아요. 더 오른 가격, 그다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평촌 안에 수지 안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